최근에 너무 정부의 포악한 폭정이 심각합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도 윤석열 시장께서 마지막 날까지 몇 억 안 되는 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편파적인 서울시의 한 추경 예산 정국의 내용을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시기 때문에 안 된 것이었습니다. 왜 서울시 때문에 안 됐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견제와 괴롭힘이 이번 본 예산에도 계속될 거다. 그래서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이시고 또 제가 함께 뛰겠습니다. 누리과정 포함한 기초연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부가 해야 될, 국기로서 해야 될 생생낸 복지 예산을 모조리 시에다가 전가, 지방자치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옥조이고 실제 지방자치 행정이 뻗어나가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이 정도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만들어나가고 보완하는 데 함께 뛰겠습니다. 우리 안민석 이규리 간사가 싸움이라는 또 할만 아니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써왔습니다만 제가 너무 많은 마이크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장께서 해오신 서울시 서민을 위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들, 부채 10조 감축으로부터 이어지는 수많은 업적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견제와 방해를 불구하고 야당이 힘을 합해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 시민의 수를 감안하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서울시의 모든 것을 떠넘기고 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에 독고를 보조하는데 아주 인색한 현실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똑같은 국민임에도 서울시와 서울 시민이 차별받는 재정정책은 반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예결위 간사로서 서울시에 필요한 국고 보조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평소 강조하시는 지방 분권을 예산 측면에서 뒷받침해드릴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라든지 또 도로 항목을 특별 발전시키라든지 공공의료혁신, 또 매력시 이후의 관광 활성화 대책, 이런 시민의 안전과 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서울시가 직면한 여러 주요 현안적인 문화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지난번에 전쟁분사 폐지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데 전동차를 빠른 시간 안에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하철 1, 4호선이 너무 그동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노시설 재투자라든지 또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도로 항목이 서울 지역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0년 이상 된 노후화적 반대가 약 한 30% 정도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결단이 심각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이 도로 항목과 관련해서 노후화적 반대에 한 1,000억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노림도 없습니다. 공경도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억 이상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김영주 위원장님의 정말 노력으로 그래도 또 150억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계속 이런 홍보들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물론 뭐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원내대통령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년이 이제 민선자치로 보면 만 20주년이 되는데요. 사실 재정과 고난이 있어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미성년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권과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조금 더 많은 예산과 대책이 돌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역차별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1인당 예산의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또 중앙정부 대비 그 예산 비율이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거의 10% 되는 것이 지금 7%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의 경쟁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중앙정부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거의 매년 한 2,800억 정도가 구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지방분권, 자치분권 특별시 서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서울시의 정책을 펼 때는 자치구에 어떤 영향이 할지를 검토하는 이런 그 영향력 평가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그야말로 팔다리를 자라다니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이에 답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2대8로 중앙정부 세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너무나 없고 또 중앙정부가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전혀 살이 닿지 않는 현장감이 없는 현실성이 없는 타당하지 못한 이런 정책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 주민들 가까이 현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정책도 그만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저는 정말 지방 분권의 비전이고 또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게 바로 그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재정 분권이 확실히 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정항명을 추가 변경하려고 해도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드렸는데 제가 행자부 장관 제가 시장된 사람 4명을 모셨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거의 빚쟁이죠. 근데 또 꼭 이겼다. 조금만 기다려라. 뭐 한 일주일 안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강병주 장관을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일주일 안에 그만두셨어요. 말하자면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안행부가 무슨 이유로 존재하냐. 지방자치단체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행자부의 뜻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 새정치연합이 저는 이런 기전을 확실히 하셔서 이거를 확실하게 밀고 나가시면 이런 거는 저는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계시는 이대원 의원님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 새정치를 심하게 이 문제만 빠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번 예산국회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울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서울 시민들이 우리 새정치연합을 많이 지지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와 그런 걸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좀 3배 정도 더 많은데 제가 그래서 저희들 해보니까요 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입국고를 따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 달을 지났나 남경필 경기도 지사님한테 우리가 노력해서 1,000억을 따왔더니 우리는 한 10조 따왔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의 차이입니다. 저희 이렇게 보건들이 하고 있는데요.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